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월마트에서 결제를 지원하는 코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숨어 있는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월마트에서 코인 결제 해보신 분 계실까요? 한국은 당연히 없으실 거고, 미국도 거의 드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변동성도 너무 크고 불편해서 아마 아무도 거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오늘 떡하니 떴네요. 월마트가 소유하고 있는 원페이에서 시바이누에 대한 결제를 지원한다 라고 하면서요. 여기 보시면 시바이누로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굉장히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써놨죠. 그리고 추가로 시바이누만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일단 사실을 알아보면요. 어, 참고로 월마트는요, 최근 10년간 이상을 운영했던 CEO에서 신임 CEO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2월 달부터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임 CEO가 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크립토 결제입니다. 이미 1월 달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화폐로서 결제로 이제 추가를 했었고요. 3월 들어서 시바이누만 결제를 한 게 아니라, 여기 아마 3월 한 20일경이었을 겁니다. 시바이누 포함해서 XRP, 솔라나, 에이다, 도지, 시바이누, 비트코인 캐시, 폴카단, 유니스와 팍스골드, 골드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인이 추가가 됐다. 10개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다 어디서 많이 본 계속 겹치는 애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제가 수월하게 되면 좋은데 여전히 이 시스템이 뭐냐면요. 직접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팔아서 달러로 그걸 바꿔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 이거 코인 결제가 아니에요. 말만 코인 결제지 실제로는 달러로 결제를 하는 거다.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미국은 지금 양도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절을 하게 되는 순간, 과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갑자기 팔게 되면 호가창 낮은데 좀 손해보면서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거를 뭐하러 써? 그럴 거면 안 써. 이런 인식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의 신임 CEO는 언제 쓰려고 이러는 거지? 그리고 뭐 하는데 쓰려고 도대체 아무도 안 쓸 것 같은 크립토 결제를 추진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유입까지는, 그러니까 이걸로 크립토 결제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아마 그들도 기대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약간 지금 코인 선호 테스트하는 단계, 이 수많은 역경을 뚫고 누군가는 코인으로 또 결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코인을 선호하는지 약간 테스트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12개 코인이 그럼 선정된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으로 제가 한번 분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말이 필요 없이 웬만한 사람들이 들고 있을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제에 특화된 친구들이 XRP, 도지, 비트코인 캐시. 여기까지는 빠르고 수수료도 싸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이 이해가 되네요. 스마트 컨트랙트 쪽에 솔라나, 에이다, 폴카단, 유니스왑.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결제도 결제인데요. 이 안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내 쪽으로, 원페이 쪽으로 끌어올 그런 심성으로, 한마디로 인기 투표에서 살아남은 코인이라고 월마트가 찝어줬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투표하면 당연히 또 앞서갈 게 바로 시바이누와 도지거든요. 이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만 해도 화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바이누, 도지, XRP 이런 친구들은 관심 끌기, 화제성 이런 쪽으로 이쪽 커뮤니티 사람들도 끌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팍스골드라는 이제 금에 패깅된 이런 코인은 최근에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역시 인기가 있겠다 싶어서 아마 선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준비할 것이냐? 이걸로는 결제가 늘어날 거라고는 보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소액은 과세를 좀 면제해주는 법들. 제가 알기로 2개가 나와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천 불 이하는 면제해준다. 이런 법안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더 이제 핵심은 지니어스라든지 클래리티라든지 이런 게 이제 확정이 돼야 된다. 지니어스도 작년 7월쯤에 이제 승인이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 건 18개월 뒤다. 그래서 27년도 1월부터 본격 시행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규제의 명확성이 생겨야지 내가 앞서 나가면서 막 갑자기 크립토 결제를 추진을 한다. 굉장한 이제 시어머니들의 이 규제 기관들의 이제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12개의 코인들을 테스트하는 단계. 그냥 원페이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뭐 이런 뭐 쿠폰을 좀 나눠준다든지 이런 이제 느낌이긴 한데 결국 이게 규제의 명확성, 뭐 클래리티 법안이나 이런 게 통과가 되면 아마도 월마트는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발행은 조금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했다가 궁극적으로는 월마트든 아마존이든 아마도 월마트 코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매우 높습니다. 요거를 목표로 지금 가는 거고, 현재는 준비, 뭐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월마트 코인이 왜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느냐? 이런저런 단계로 유입됐던 사람들에게 월마트 코인 쓰면 뭐 결제 시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한국에서도 지금 온누리 뭐 상품권, 온누리가 굉장히 많이 퍼졌잖아요. 10%뭐 할인해준다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가게가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로드맵대로 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준비 단계다. 그러면 이 12개 코인은 사람들 왜 이걸 써먹게 됐을까? 월마트가 찝었을까? 요약을 해보자면 이 12개의 코인들은요. 화폐라든지 결제로 쓸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극히 낮습니다. 지금은 낮은데요. 그러면 왜 찍었느냐? 이 친구들은 적어도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존도 하고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다. 이 가격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월마트가 많이 궁리를 한 끝에 이 친구들을 찝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다 써먹어 화폐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가치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면 많이 들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뭔가 활용도나 유틸리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오르면은 뭘 사 먹지? 사먹으러 올 거야? 이런 쪽으로 아마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즉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때문에 이 친구들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즐거워할 거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월마트 코인이 결국은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걸 어디다 써먹느냐? 두 번째로는 뭐 애플페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이런 거 이제 안 쓰고 월마트 입장에서도 아마존 입장에서도 내가 독식하겠다. 굉장한 포부를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3년도 5월이니까 벌써 거의 3년이 지난 뉴스인데요. 월마트에서 애플페이를 지원 안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웬만한 사실 이 유통업체들은요, 애플페이 제발 써주세요. 쓰고 싶어서 난립니다. 왜냐면 고객들이 많이 쓰니까요. 한국으로 하면 삼성페이고 그러겠지만, 월마트는 뚝심 있게 안 씁니다. 불편하더라도, 자기들 거 월마트 페이를 쓰라는 거죠. 근데 참고로 월마트는 페이를 두 개 갖고 있어요. 하나는 월마트 페이라고 해서 4,20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쓰는 현재 캐시카우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키울 거, 그게 앞서 보셨던 원페이입니다. 현재는 300만 명밖에 없지만 이 원페이를요, 완전히 유통 공룡, 핀테크 공룡으로 정말 슈퍼 앱으로 키우려고 지금 월마트가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페이 자체를 안 쓰는 겁니다. 너 안 써도 돼. 필요 없어. 그러면 애플페이를 왜 안 쓸까요? 애플이 내 금융 데이터를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벌써 한 16년 정도 됐는데요. 현대백화점이란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현대백화점 카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롯데가 있고 이제 신세계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자체 카드가 아니었어요. 뭐 다른데 유통 이제 카드사 거를 이용했는데 현대백화점은 자신들 카드를 만들어서 그 백데이터,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걸 봤었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느꼈는데 지금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도 원페이를 키워서 빅데이터, 고객 데이터들 이제 남에게 안 준다. 그리고 카드도 발행하고 대출도 해주고 결제도 하면서 굉장히 큰 은행을 만들겠다. 요게 이제 월마트의 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카드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가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연간 수조 원에 달한다. 모든 이제 자영업자들이 사실 좀 화가 나는 게 신용카드 수수료 많이 낸다라는 건데요.
월마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니네 거 안 써. 대신에 내가 원페이로 수수료를 확 낮춰줄 거야.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산도 되고요. 애플페이랑 마찬가지로 이 고객 데이터를 그들에게 안 줘요. 카드사에게도 안 주고 애플에게도 안 주기 때문에 내가 다 차지하겠다. 결제도 내가 다 차지하겠다. 굉장히 욕심이 많은 어, 꿈을 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날만 합니다. 왜냐하면 뭐만 하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뭐 유통사에서 카드 니네 거 안 써 하면은 쭉 떨어지고, 또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만들 거야, 결제할 거야, 아 카드 안 쓰겠네, 뚝 떨어집니다. 제가 몇 개만 가져왔는데요. 25년도 6월 달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기 직전에도 월마트가 뭐 아마존과 함께 자체 스테이블 코인 나와 비자 안 쓰겠네, 마스터카드 안 쓰겠네, 5% 떨어지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완화 뭐 될 것이다. 아, 또 비자 안 쓰겠네. 또 5% 떨어졌었고, 21년도 11월이든 뭐 16년이든 아마존이 영국에서 비자 안 쓰겠네. 뭐 캐나다에서 비자 안 쓰겠네. 그럼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참다 못해 화가 잔뜩 나겠죠. 이거 그리면서 좀 내 밥그릇에 위험을 느끼니까 최근에 많이 봤던 게 그래서 그 이유입니다. 사실 비자는 먼저 이미 출발을 했고요. 마스터카드는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큰일 났다. 스테이블 코인 스타트업 이 인프라 회사를 뭐 한 3조 원에 인수를 해야 되겠는데, 코인 결제 전담 임원을 채용해야겠는데, 그리고 예전에 소개드렸던 뭐 크립토 기업 85개랑 동맹을 맺어서 결제 동맹을 만들겠다 했던 게 이런 이유다.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클래리티 법안과 한번 연결을 시켜봐도 재밌는데요. JP모건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서클이나 뭐 코인베이스만 앞장서서 지금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지니어스 법안을 잘 따져보면 빅테크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는 있게 이론상으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지금 굉장히 세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고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론상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빅테크, 뭐 월마트, 뭐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쪽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싫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스타벅스 은행, 뭐 월마트 은행 이런 개념 들어보셨잖아요. 이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게다가 이자까지 받는다? 아마 은행 입장에선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격렬히 반대를 하고 아마도 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행권이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요. 최근 크립토 쪽이 미국 정계 쪽에 로비를 많이 했을지 아니면 전통금융이 많이 했을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의외로 놀랐습니다. 당연히 전통금융이 많을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훨씬 많았어요. 22년, 뭐 23년, 24년, 25년 보면 은행들이 가장 이제 많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립토 업계 로비가요, 금액이 막 수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26년도는 아직 뭐 1분기도 끝나질 않았는데 암호화폐 쪽이 전통 금융의 2배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리티법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오늘 보니까 또 코인베이스 CEO가 그것도 반대 뭐 이렇게 표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월마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지원 사격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행 쪽으로 좀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전 세계는 지금 코인 뭐 재미없다고 하지만 굉장히 센 코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 한 분이요. 사실 월마트랑 비슷한 입장에 있는 세계 1위 억만장자,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뭐 오늘도 역시 떠들썩한 기사가 있죠. 스페이스X에 대한 IPO. 아마 6월 달쯤에 이제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접수는 지금부터 이제 곧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기업 공개 신청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퇴직연금 계좌로 스페이스X 투자 가능한 게 최초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저 퇴직연금은 미국이 아니고요. 지금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저기에 나 투자하고 싶어. 뭐 공모주 참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IPO를 한다면 바로 뭐 시총이 113조 원을 뭐 돼가지고 시총 5위를 찍냐, 뭐 7위를 찍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굉장히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또 이런 기사가 생뚱맞게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일론 머스크의 X가 디자인 책임자로 코인 전문가를 영입했다. 지금 스페이스X IPO 하기도 바쁠 텐데 지금 4월 달에 엑스머니 출시하려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거 아마 소개를 해드려서 아실 겁니다. 웬 엑스머니냐? 4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그리고 웬 디자이너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디자이너를 하는데 특히 크립토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크립토 전문가가 예전에도 지갑, 암호화폐 원래 패밀리를 만들었었다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그 디파이 쪽의 대명사 아베 쪽에 인수가 됐었고 또 코인베이스에서 히트 상품 중에 하나였죠. 베이스에서도 디자인 총괄을 맡았고 그러니까 크립토 전문가를 왜 이 중요한 시국에 지금 영입을 했을까? 보시면요. 예전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복습을 해보면 4월 달에 X라는 엑스머니가 여기를 활성화시켜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IPO를 위한 청약 증거금을 여기서 받게 해준다든지 뭐 X나 뭐 테슬라나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청약을 배정을 좀 더 해준다든지 그리고 6%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이제 6월 달에 IPO 청약도 대박이 날 거고, 근데 요거는 이런 거 안 해도 사실 대박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X, 특히 엑스머니 이용자들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X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드디어 여기에 돈을 집어넣으면서 뭐 청약 증거금을 넣으면서 동시 대박을 노릴 수 있게 4월 달에 지금 빨리 추진을 하고 있다.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게 좀 중요한데요. 4월 달에 X로 이제 많은 돈이 넘어올 텐데요. 여기서 코인이 결제되고 송금하고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코인은요, 사실 보내고 받고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디파이란 개념도 어렵고, 뭐 지갑에 주소를 붙여가지고 보내고 받고 결제하는 거. 이게 어려워서 디파이를 사실 한국 분들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 X에서 복잡한 코인 사용을 쉬운 이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예전에도 업비트가 저는 성공을 했던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버튼이 쉽게 쉽게 돼 있는 거. 어렵게 돼 있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어르신들. 그래서 쉽게 디자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스며들게 X에 돈을 넣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크립토 쪽을 그 화폐로 쓸 예정이고 쉽게 하려고 디자이너를 영입했다. 코인 전문가를 영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월마트 얘기도 했고 X 얘기도 했는데요. 두 분 다 지금 무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나요? 무리하지 않고 있어요. 월마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막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데요. 안 합니다. 사실 월마트는 21년도부터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안 하고요. X, 일론 머스크도 바로 뭐 도지로 결제라고 선언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당국과 막 굳이 부딪혀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코인 슈퍼앱 내지는 은행을 준비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전반적인 미국의 방향을 보면요. 이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또 어제 밤에 이제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트럼프가 본인의 직속입니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이제 다수 크립토 전문가를 포함시켰다. 뭐 AI 전문가, 암호화폐 전문가 데이빗 sak스도 있고요. A16G의 설립자도 있었고, 코인베이스의 공동 설립자 등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앞으로 베팅할 수 있는 곳을 정하는 싱크탱크, 머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산업으로, 기술로, 안보로 어떤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지? 거기에 크립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립토 쪽은요, 나중에 401k나 뭐 전략 비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코인을 안보 자산으로 그리고 전략 자산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마트든 엑스든 지금 아마존이든 정말 힘들게 이 돈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결론을 맺어보면 방향이 확실하다면 끝까지 밀고 가는 소수만 아마 돈을 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톨라니 책을 보면 이 문구가 저는 항상 와닿더라고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미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가격이 올라도 미를 갖지 못한다. 뭐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딱
맞아떨어지는 예는 아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FTX의 설립자였죠. 샘 뱅크먼 프리드의 지금 포트폴리오, 과거의 포트폴리오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성견지명이 대단했던 친구거든요. 천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지금 FTX가 망해가지고 거의 다 팔아버렸지만 현재 가치로 어떻게 됐을지 제가 한번 AI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 21년도, 뭐 20년도, 22년도 이럴 때 다 샀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 엔트로픽이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뭐 커서라든지 굉장히 화제성 있는 한참 뒤에야 지금 뜨고 있는 런 지금 화제의 종목들을 이 친구가 다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 엔트로픽 뭐 아시죠? 지금 올해 하반기에 역시 IPO를 앞두고 있는데 들고 있었으면 무려 6,000%의 수익률을 거뒀을 것이다. 근데 팔게 됐죠. 망하게 돼서. 솔라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장 많이 샀을 텐데 1달러에서 비싸면 3달러 정도에 샀다. 그래서 지금 뭐 솔라나가 많이 떨어져 있다곤 하지만 어차피 뭐 수십 배, 수천 퍼센트의 수익률을 봤을 것이다. 로빈후드도요. 22년도 5월 달 테라루나로 굉장히 형편없을 때,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 로빈후드도 굉장히 싸게 샀네요. 얼마에 샀나 봤더니 주당 약 8.6달러 정도. 뭐 예상치긴 한데요. 지금 로빈후드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뭐 8배, 뭐 9배 정도는 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뭐 지금 화제인데요. 21년에서 22년도에 사서 뭐 330% 수익을 만약에 안 팔았으면 거뒀을 것이다. 저는 이것보다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이라는 코인 역시 22년도 굉장히 암울할 때 샀네요. 얼마에 샀나 봤더니 0.11달러, 뭐 120원 정도 될까요? 130원. 굉장히 싸게 샀다. 역시 한 뭐 8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많이 떨어졌어도요. 이거 커서라는 기업은 AI 이렇게 플랫폼으로 코딩하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22년도 4월 험한 시국에 사서 이거 뭐 계산이 안 되네요. 막 엄청나게 센 큰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25만 퍼센트의 수익. 아마 요거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안 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만약에 이걸 지금도 보유를 했었다면 뭐 정말 보수적으로 볼 때 최소 14배 정도는 뭐 얼마를 투자를 다 했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최소 14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망해버렸기 때문에 뭐 이유가 어쨌든지 결국은 헐값에 팔았었죠. 그래서 한 64% 정도의 수익을 봤을 것이다 라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64%도 잘한 거긴 한데 14배에서 뭐 플러스 64%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되면 안 되겠다. 그는요, 똑똑했어요. 천재였고 답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락할 때든 상승할 때든 들고 있지 않으면요, 올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내 믿음의 자산을 끝까지 잘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